최근 SVB, 한국말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전세계의 경제가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SVB에 투자해놨던 주식 10만 주가 모두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내가 열심히 붓고 있는 연금 다 휴지됨.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해외 투자 담당자의 멱살을 잡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동안 이 기업을 팔아야 한다는 신호는 계속 있어왔는데도 그것을 뭉갰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기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다 보니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최근 경제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로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기지 채권, 미국 국채 등에 예치금 약 91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냥 애플에 넣지. 그런데 최근 미국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기에 투자금은 순식간에 하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약 150억 달러 가량 가치가 하락하면서 SVB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불러온 현금 인출이 시작됐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조금 좋은가? 방구석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몇 억씩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다. 나도 방구석 유튜버잖아.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집에서 SVB에 예금한 돈을 다 꺼내기 시작하자 엄청난 규모의 은행이 불과 48시간 만에 붕괴해버린 것이다. 내 돈도 아니지만 무섭다. 너무나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전세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왜 SVB는 이렇게 순식간에 망한 걸까?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처럼 은행이 쉽게 망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SVB 은행은 투자처로서 전혀 매력이 없었을 것이며 이 기업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리고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방어적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해본다면 아주 명확해진다. 그레이엄의 방어적 투자자는 보다시피 총 7개의 기준으로 기업을 분석한다. 먼저 충분한 규모이다. 제조회사는 연간 매출 1억 달러 이상, 공익기업은 총 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속한 업종의 평균과 비교해 볼 것이다. 네 맘대로? 내 맘대로는 아니고 피터 린치와 벤저민 그레이엄도 같은 업종과의 비교를 매우 중시했다. SVB는 최근 분기 매출은 15억 달러 규모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업종의 최근 분기 평균 매출은 얼마일까? 약 8억 8천만 달러 규모이다. 평균보다 최근 분기 매출이 더 높으므로 이 기준은 합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이다. 이 조건은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며 장기 부채도 순유동자산 이하여야 한다고 했다. 바로 여기서 SVB의 문제가 터져 나온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유동 비율이 고작 48.5%밖에 안 된다. 즉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보다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2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이다. 벌써 여기서 위태로움이 느껴진다. 그런데 순유동자산 대비 장기부채의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먼저 순유동자산이 약 마이너스 1,050억 달러 규모이다. 이게 말이 되나? 최근 분기 매출이 약 23억 달러, 1년 매출이 74억 달러인데 순유동자산이 마이너스 1,050억 달러. 아니 이걸 알고도 투자를 하면 그건 그냥 내 돈 허공에 버려줍시오 하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아, 너네 정말 이걸 알고도 여기에 투자를 한 거야? 심지어 이렇게 된 지는 1년이 넘었고 원래부터 마이너스였지만 더 최악으로 치닫는 지 꽤 됐다. 이 와중에 장기부채는 약 54억 달러이다. 정말 파면 팔수록 말이 안 되도록 엉망인 기업이다. 그래서 순유동자산 대비 장기부채의 비율은 이미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왜냐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0보다 큰 놈들끼리 비교를 하는데 이건 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은 절대로 충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이익의 안정성이다. 10년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건데 SVB는 지난 10년간 용케도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다. 합격이다. 의외다. 네 번째 기준은 배당의 지속성이다. 20년간 배당 실적을 봐야 되는데 10년만 보겠다. 근데 볼 것도 없다. 왜? SVB는 배당주가 아니다. 탈락이다. 다섯 번째 기준은 이익의 성장성이다. 10년간의 EPS 성장률이 33%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익은 어느 정도 증가했기에 해당 조건은 충족시킬 것 같다. 과연 얼마일까? 와, 325%다. 사람들이 여기에 속은 거다. 재무 상태가 엉망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10년 동안 EPS가 3배 넘게 올랐으니까 여기에 눈이 돌아간 거다. 이래서 주식은 분석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 기준은 합격이다. 여섯 번째 기준은 적당한 PER이다. 이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다. 값이 클수록 고평가됐다는 거다. 이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PER은 14.7이다. 그럼 과연 동일 업종의 PER은 어떨까? 22다. 업종의 평균 PER보다도 낮다. 이 기준은 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왜 합격이냐면 이미 2021년 11월부터 대떡락의 참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PER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대떡락이 시작된 시점의 PER은 21이었다. 이때 이미 팔았어야 됐다. 참
PER, 이익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에 빠지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지 점점 느낌이 오지 않는가? 7번째 기준은 바로 적당한 PBR이다. 주가와 순 자산의 비율인데 이것도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이다. 아마 이것도 21년 11월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떡락을 경험한 이후의 값이기 때문에 낮을 것이다. 살펴보자. 0.4다. 진짜 매우 낮다. PER과 PBR만 보면 투자해볼 법한 기업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정말 최악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합격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합격이다. 이것도 참고로 대떡락이 시작한 21년 11월에는 약 3.1로 현재보다 약 8배 높은 수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매도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총 7개의 기준 중에서 몇 점인지 살펴보자. 7개 기준 중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5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2개로 총 7점 만점에 5점이다. 점수로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데 앞서 말한 순유동자산과 장기부채는 좀 너무하지 않나?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관련 담당자는 필시 이 영상을 보길 바란다. 이 영상을 봤다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허무하게 날리진 않았을 것이다.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방어적인 투자를 했어야 한다. 나도 경각심을 느낀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도 모르는 미국의 한 은행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거나 도움이 됐거나 흥미롭거나 다음에 또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란다. 감사하다. you